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42%의 미국인들이 교회가 너무 분리되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어제 발표한 새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인은 미국 교회들이 너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부터 인종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의 42%가 미국 교회가 너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3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22%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뉴욕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영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연방판사 기요 마스모토는 어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11월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내렸던 제한 명령을 영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을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구분해 빨간 지역은 전체 인원의 25%와 10명 중 작은 쪽을, 오렌지 지역은 33%와 25명 중 적은 쪽으로 제한했습니다.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환자 수가 1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코비드-19 백신 보급이 계속됨에 따라 미 전역의 1일 감염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CBN 뉴스 기사에서 더 많은 백신이 공급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안에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2월을 지나 3월에 들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정점을 찍은 후 감염률이 50% 감소하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상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 심판을 개시했습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의회 난입 영상을 13분 분량으로 편집해 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부각했고, 트럼프 쪽 변호인단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연설이라며 적극 방어했습니다. 영상은 의회로 가자라고 독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로 시작했고, 의회로 몰려간 지지자들이 순식간에 광분한 무리로 돌변해 아수라장을 연출하는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4시간여의 공방 끝에 상원은 탄핵 심판의 합헌성을 따지는 표결을 해 56대 4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상원에서는 오늘부터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연구인단이 16시간씩의 변론 기회를 얻어 본격 심리가 진행됩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상원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두 번째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재계 인사들을 만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기 부양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 덕 맥밀런 월마트 CEO, 소니아 싱걸 갭 CEO, 마빈 앨리슨 로우스 CEO, 토마스 도노휴 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니 옐럿 재무장관도 배석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며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미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혼합 항체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뱀레니비맵과 이너세비맵의 혼합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사망 위험을 70%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난달 후속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FDA는 경미한 증상 또는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성인과 소아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해선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1분기에 25만 회분, 올해 중반까지 최대 100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카고 교사연합회원들이 시카고 공립학교와의 대면 학습으로 복귀하기 위한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CTU는 어제 13,681명의 교사회원들이 이 제안에 찬성표를 던져 67.5%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와 학생들은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교실로 복귀합니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약 20%의 학생이 대면 학습으로 복귀를 선택했으며 80%는 당분간 원격 학습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일리노이에서 20명의 추가 사망을 포함해 2,082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를 보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 누적 확진자 115만 170명, 누적 사망자 21,80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일리노이에서는 2,117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497명이 중환자실에 240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일간 주 평균 양성률은 3.3%, 백신 7일 평균 접종은 55,455회분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수감 중인 줄리안 어센지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구가 영국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으로 미국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막 라이몬디 대변인은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지난달 4일 어센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하면 그가 자살을 시도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송환 요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릭스의 설립자 줄리 어센지에 대한 범죄인 송환 요청을 영국 법원에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미나옹 홀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쿠데타 이후 첫 TV 연설에서 총선을 새로 치른 뒤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일정 언급은 없었으며 미얀마 주요 대도시에는 계엄령을 뚫고 나흘째 쿠데타 항의 시위가 있고 약 27명이 체포되는 등 연일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시위 진압 경찰이 실탄을 쏴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매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8도, 밤 최저 기온 2도.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대체로 맑은 추운 날씨 보이다 흐려지면서 1인치 미만의 눈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9도, 밤 최저 기온 8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